자, 이제 첫 시간에 이어서 그 시어취득형 요건 조금 살펴볼게요. 자, 뭐냐면 여기 한번 봐보세요. 자, 이 요건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 등기부 시어취득에서는요. 무효등기 있죠. 무효등기를 기초로 시어취득 된다 안 된다? 무효등기를 기초로 시어취득 돼야 안 돼요?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저한테 나중에 이제 많이 질문하세요. 어떻게 해서 내 땅이 아닌데 내 앞으로 등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 등기부 시어취득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이것 말씀드려요. 대부분 등기부 시어취득은 무효등기 있죠. 무효등기. 무효등기를 기초로 시어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20년, 10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까지 합산한다 그랬죠? 합산해요. 자, 여기는 점유만 20년 그래요. 여기는 점유도 10년, 등기도 10년. 그러니까 등기도 어떻게 돼요? 합산하는 거예요. 합산. B에서 C로 넘어갔다 그러면 PC 기간 합산하고 그러는 거예요. 점유기간도 합산하는 것처럼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이제 제일 문제 되는 게 이 소유사예요. 소유사. 소유사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소유사가 있는 점유를 자주점유라고 그래요. 자주점유. 소유사가 없는 점유를 타주점유 그렇습니다. 타주점유인데 이 소유사가 있느냐 없느냐 자주점유냐 타주점유냐 이것은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객관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봐보세요. 한번 봐볼게요. 매수인이 있죠. 매수인. 매매 계약에서 이 매수인이 있잖아요. 을은 어땠어요? A로부터 매수한 자라고 그랬죠. 매수인이죠. 매수인은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가지려고 샀어요? 빌리려고 샀어요? 가지려고 샀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사가 있다. 자주점유다. 그러는 거예요. 자주점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자, 을이 A의 매수인이 아니라 A가 소유자예요. A가 소유자. 그런데 죄송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방금 말씀드릴 때는 A가 소유자인데 을이 매매 계약을 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한 매수인이라고 그랬죠? 그럼 자주점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뭐냐면 여기가 가부 소유 토지인데 을이 빌렸어요. 빌렸다고요. 빌렸으면 뭐예요? 지상권으로 빌릴 수도 있고, 그죠? 그죠? 지상권으로 빌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전세권으로 빌릴 수도 있잖아요. 전세권. 전세권으로 빌릴 수도 있고, 물권이 아니더라도 임차인 있죠. 임차인.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인으로 빌려가지고 점유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이런 사람들은요. 빌린 사람이죠. 빌린 사람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요. 가지려고 빌렸어요? 빌리려고 빌렸어요? 빌리려고 빌렸잖아요. 그죠? 자주점유, 타주점유. 타주점유 그러는 거예요. 타주점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아무리 나는 가지려고 빌렸는데 주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해봤자 소용이 없다고요. 소용없어요.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임차인은 당연히 뭐예요? 가지려고 빌렸어요? 빌리려고 빌렸어요? 빌리려고 빌렸으니까 타주점유. 그러면 시어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임차인은 100년을 점유해도 시어취득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였냐면 자, 도둑놈이 있잖아요. 도둑놈. 네, 도둑놈. 자, 교과서 같은 데는 도인이라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도인. 도 닦는 사람이 아니라 도둑놈을 도인이라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도인이라고 나올 건데 도둑놈이 있죠. 그죠? 도둑놈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요. 가지려고 훔쳤어요? 빌리려고 훔쳤어요? 가지려고 이렇게 쉽다니까요. 민법이 이렇게 쉬워요. 그러니까 자주점유 그러는 거예요. 쉽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자주점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부동산 도둑놈이에요. 부동산 도둑놈이 뭐냐면 남의 부동산임을 알면서 악이죠. 그죠? 남의 부동산임을 알면서
알면서 악이 그래요. 네. 무단으로 점유한 자 있죠. 무단으로 점유한 자. 자, 얘는 뭐예요? 부동산 도둑놈이잖아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뭐예요? 가지려고 훔쳤어요? 빌리려고 훔쳤어요? 가지려고 훔쳤으니까 자주 점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쨌냐면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국가 소유 토지일 수도 있어요. 뭐 국유지 이런 거 있어요. 국유지가 있는데 국유지도 이제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만 논구청 부지 있죠. 여기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죠. 사용하고 있죠. 행정재산이라고 그래요. 이런 건 시효취득 못해요. 사법상 거래도 안 되고. 근데 공공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땅들이 있잖아요. 그죠? 공공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땅. 그런데도 국가 소유, 뭐 구청 소유, 시 소유로 돼 있는 거 이런 것을 예전에는 잡종재산이라고 그랬어요. 잡종재산. 지금은 일반재산이라고 그래요. 이건 사법상 거래 대상도 되고 따라서 시효취득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국유지인데 임야란 말이에요. 임야. 임야예요. 그리고 여기는 갑소유 토지예요. 여기는 을소유 토지예요. 을소유 토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땅에 금 거졌어요? 안 거졌어요? 안 거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땅에 금이 안 거져 있어요. 안 거져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을이 몰래 측량을 해봤어요. 측량을 해봤더니 여기가 이렇게 경계라고 나왔거든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대충 이 정도구나 이렇게 알고는 있었어요. 그렇게 하는데 살짝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창고도 짓고 그죠? 농사도 짓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요. 내 땅 해버릴 수가 있었어요. 몇 년 지나면? 20년 지나면. 왜 그러냐면 봐보세요. 자, 20년 지난 거 문제 없죠? 그 다음에 부동산 도둑놈도 뭐라고요? 가지려고 빌렸어요? 빌리려고? 뭐죠? 가지려고 훔쳤어요? 빌리려고 훔쳤어요? 그러면 가지려고 훔쳤으니까 자주점유 소유의사 있잖아요. 그러죠? 그 다음에 평온했어요. 국가하고 싸움 안 했다고요. 싸움 안 하고 등산객들이 봐도 다 어땠어요? 을이 점유를 했죠. 그죠? 공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국가를 상대로 등기 청구권 행사하는 거죠. 안 해주면 소송하겠죠. 그렇게 해서 내 땅 만들어버릴 수 있었다고요. 이게 이렇게 만들어버릴 수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도둑놈까지 보호를 해야 되느냐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악의 무단점유 있죠. 악의 무단점유는 그냥 타주점유 그래버렸어요. 타주점유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렇게 해가지고 시효취득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타주점유이기 때문에 소유사가 없는 점유라고 판단을 해버려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학자들이 비판을 하는 거죠. 취지는 알겠다. 취지는 도둑놈을 보호하지 않겠다. 취지는 알겠는데 법리상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법리상으로는 도둑놈도 자주점유인데 왜 부동산 도둑놈은 타주점유라고 해가지고 시효취득이 안 된다고 하느냐. 법 이론상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고 판례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어떤 입장이냐면 괴로우니까 묻지 마 이런 입장이에요. 괴로우니까 묻지 마. 그냥 괴로우니까 묻지 마. 그냥 시효취득 안 돼. 안 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것은 무슨 뭐 핑계를 탈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뭐 가지고 그냥 소유의사 없어 이래버린 거예요. 소유의사 없어. 뭐예요? 악의 무단점유는 자주점유, 타주점유 이래가지고 시효취득 안 돼. 그냥 이래버렸다고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하나 알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법리상으로는 도둑놈은 자주점유인데 부동산 도둑놈을 뭐라고 표현했다? 남의 부동산임을 알면서 뭐예요? 악이죠, 그죠? 악의의 뭐라고요? 무단점유는 뭘로 봤다? 타주점유로 보고 시효취득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지금은 시효취득 인정 안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잘 나오고 그럴 건데 여러분은 시험보다는 지금은 이야기로 이렇게 들어보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런데 이 매도인이 있잖아요. 매도인이 팔기는 팔았는데 그대로 자기가 점유하는 경우 있죠. 그러면 이것은 타주점유로 봐버려요. 타주점유로 봐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매도인이 어떤 사유로 돈 받고 소유권 이전까지 다 해줬는데 자기가 계속 점유하고 있다고 그래서 시효취득 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건 타주점유라고 봐버리는 거예요. 타주점유.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응용되는 것이 봐보세요. A 소유 부동산이었어요. 그러면 얘는 A 소유니까 자주점유, 타주점유? 자주점유잖아요. 자주점유죠? 그런데 자, 부도 나가지고 경매로 넘어가 버렸어요. 경매로 넘어갔어요. 경매로 이렇게 넘어가면 얘가 이제 매각 이렇게 됩니다. 매각 이렇게 되면 나중에 B가 어때요? A한테 이제 열세 받으러 가잖아요. 열세 받으러, 명도 받으러 간다. 그러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A가 시어취득을 하면 안 되겠죠? 안 돼서 A는 뭐가 되냐면 경매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매도인하고 똑같은 지위에 있게 되죠. 그래서 뭘로 바뀌어버리냐면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됐어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 한번 듣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 한번 듣고 그냥 치우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임차인은 자주점유, 타주점유? 타주점유라고 그랬죠, 임차인. 임차인은 타주점유죠? 근데 임차인이 그 부동산 사버릴 수 있죠. 사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타주점유가 반대로 자주점유로 전환이 되겠죠. 그죠? 자주점유로 전환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새로운 권원에 기해서 임차인이 새로운 권원에 기해서 매수인이 되잖아요. 매수인이 되죠. 매수인이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뭘로 바뀌어버려요? 자주점유로 전환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냥 이렇게 나오는 정도만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평원 별 문제 없다고 그랬죠? 평원이죠? 별 문제 없어요. 왜 문제 없다고요? 싸움 안 하고 있으시니까. 공연 이게 뭐라고요? 남들 다 알게 그랬죠? 선이 그럼 뭐예요? 남의 부동산임을 모르고 무가실은 뭐라고요? 몰랐다. 그러면 몰랐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몰랐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소송 제기하잖아요. 소송 제기하죠. 소송 제기하죠. 그러면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죠. 그죠? 피고가 있는데 여러분 그 실제 소송에서는 여러분 누가 증거를 제시해야 되느냐. 입증 책임이라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송 해보셨어요?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자, 입증 책임이라는 게 뭐냐면 싸움이 일어난 거잖아요. 소송이란 건 싸움이 일어났죠. 그러면 너 도둑놈이야 그랬으면 걔가 도둑놈임이 증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내 땅이야 그랬으면 내 땅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를 제출해야 된다. 증거. 이 증거를 제출을 누가 하느냐. 이것을 입증 책임을 진다 그래요. 그런데 이 입증 책임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겠죠. 딱 들어봐도 알겠죠. 그죠? 그래서 입증 책임을 지는 사람이 패소할 확률이 높아요. 패소할 확률이 높은데 제가 앞으로 여러분한테 입증 책임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민사소송법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민사소송법 공부해도요 한 부장판사 정도 돼야 이 입증 책임을 정확히 이해한다고 그러는데 변호사들도 초임 변호사들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 입증 책임을 어떻게 다 알고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 기준을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뭐라고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두 번째가 뭐냐면 법에가 추정된다는 말이 있어요. 추정된다는 게 있다 그러면 추정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부정하는 상대방이 입증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데 법에가 추정 규정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그것을 부정하는 상대방이 입증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갑이 을한테 도둑놈이야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뻔뻔한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왜 도둑놈이야? 그러면 네가 아니면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해봐 이러잖아요. 너무 뻔뻔한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이 나쁜 놈 해가지고 나 나쁜 놈 아니야 그러면 네가 안 나쁘다는 것을 증명해봐 이러잖아요. 그거 완전히 철판 깐 거예요. 왜냐하면 도둑놈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어때요? 그 사람이 도둑놈이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맞겠죠. 그죠? 그래야죠? 다만 자 등기부에가 소유자가 갑이라고 돼 있거든요. 갑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B가 내가 소유자야 하고 주장을 했어요. 소유자야 주장을 했죠. 소유자야 주장을 했다고요? 주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이 아니야 내가 소유자지 뭐 해가지고 다툼이 생겼죠. 그죠? 다툼이 생겼죠. 그런데 이때는
누가 뭘 주장했든지 간에 소용이 없어요. 소용없이 등기부회가 지금 누구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어요? 갑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갑 이름으로 등기된 사람은 말싸움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등기부 등본 있죠. 법원에 그냥 아무 소리 말고 탁 하나 제출해 버리면 돼요. 그러면 법관이 딱 보고 나서 아, 소유자가 갑이구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등기부상 소유자는 갑으로 추정력이 있다 그래요.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뭐라고 해야 돼요? 이를 부정하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뭔가 추정된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뭔 말이라고요? 추정되면 추정되는 사람이 유리한 거예요. 이것을 부정하는 상대방이 어쩐다고요? 입증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등기 무효, 이등기 무효 그랬죠. 그럼 B는 도대체 뭘 믿고 거래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실제 사례에서는 등기부를 믿고 거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등기부는 공신력이 부정된다고 그랬죠. 그러나 추정력이 있어요. 추정력. 추정력이 있기 때문에 자 봐보세요. 이렇게 등기가 돼 있는데 갑이 소송을 제기하겠죠. 나는 판 적이 없다. 서류 위조해서 등기했으니까 말소해달라. 소송 제기했겠죠. 그러면 원고가 되고 피고가 돼서 법원에 갔겠죠. 그때 A는 어때요? 자기 이름으로 등기돼 있잖아요. 그럼 아무 소리 말고 등기부 등본 한 장만 딱 제출해버리면 돼요. 그럼 뭘로 된다고요? 소유자로 추정이 돼요. 추정이 되기 때문에 A가 서류 위조해서 등기했다는 것을 누가 다 입증해야 돼요? 갑이 다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입증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입증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A가 승소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물론 갑이 빵빵한 변호사,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해가 증거를 찾았다. 그래서 입증해 버리면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신력 부정이지만 추정력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효력이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등기부를 믿고 거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요. 이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점유를 하고 있죠. 점유를 하고 있으면 어쩌냐면 소유사, 평원, 공연, 선의까지 다 추정이 돼요. 추정이 되는데 뭔만 추정 안 되냐면 무과실만 추정되지 않는다 그래요. 무과실만 추정되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봐보세요. 이 사례에서 을이 갑에게 자 등기 청구권 행사했다고 그랬죠? 채권적 청구권. 그런데 협력 안 한다 그러면 판결에 의해서 단독 신청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을이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법원에 갔죠? 그러면 을은 시효취득을 자기가 지금 시효취득을 주장하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점유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나는 소유사로 점유했다. 평온하게 점유했다. 공연하게 점유했다가 다 어떻게 돼요? 추정돼 버립니다. 추정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을 부정하는 상대방 누가 입증해야 돼요? 갑이 입증해야 돼요. 갑이 입증해야 되는데 입증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누가 승소할 확률이 높아요? 을이 승소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아셨죠? 20년 이하 뭐 손가락 세면 그만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등기부 시효취득을 주장했죠. 그죠? 등기부 시효취득을 주장했다 그러면 뭔만 추정이 안 돼요? 무과실만 추정이 안 되기 때문에 선의까지는 추정되죠. 근데 무과실이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을이 뭐예요? 자기가 무과실임을 그것은 자기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입증해야 돼요. 무과실은 나머지는 다 추정이 되고 그래서 뭔만 추정 안 된다? 무과실만 추정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뭐 이런 것을 다 해? 할지 모르지만 실제 소송이 붙으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승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문제예요. 돈이 얼마라고요? 지금? 돈이 얼마? 몇 천만 원, 몇억 원이라니까 이게. 아시죠? 이렇게 들어보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게 바로 시효취득의 문제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고 났는데 이제 맛배기로만 한번 봐보죠. 그죠? 자, 이제 여기까지 봤으면 이 사례예요. 동일한 사례예요. 동일한 사례에서 어떻게 되냐면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을이 있잖아요. 을이 있죠. 그죠? 동일한 사례예요. 근데 20년 소유사, 평원,
공연 그랬죠. 그죠? 공연 그랬죠? 그러면 어때요? 을은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게 물청 채청. 채청이란 말이에요. 왜? 예외적으로 등기했을 때 소유권 취득한다고 했기 때문에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채권적 청구권.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을이 있죠. 그죠? 근데 19년밖에 안 됐대요. 소유사, 평원, 공연이에요. 그러면 채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이거 없죠, 그죠? 여기는 있는데. 자, 여기까지 됐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아직 등기를 안 했어요. 등기를 안 했어요? 요건은 완성이 됐어요. 근데 아직 등기를 안 했어요. 그럼 소유자가 누구예요? 여전히 갑에게 있죠, 그죠? 갑에게 있는데, 자, 요건이 완성된 후 등기하기 전에 갑이 병에게 팔아버렸대요. 이랬을 때 을이 병에게 등기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랬죠? 네. 채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죠. 그죠?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물청이에요, 채청이에요? 채청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전세권 물권이고 임차권 채권이라고 그랬죠. 그죠? 물권인 전세권은 이 세상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채권은 뭐라고 그랬어요? 계약을 맺은 특정인 당사자끼리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그랬죠. 자, 마찬가지로요. 채권적 청구권, 채권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요건이 완성된 당시 한 사람,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지 이 세상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고요. 아셨어요? 네. 만약에 우리 법이 원칙대로 시효취득은 법률 규정이니까 등기 없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해놨더라면 그럼 뭐예요? 물청이에요, 채청이에요? 그죠? 등기 없어도니까 이미 소유권 취득했는데 나한테 등기해줘. 이건 뭐예요? 내 건데 나한테 달라. 물청이죠. 물청으로 만들어 놨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 세상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법이 뭘로 만들어 놨어요? 예외적으로 등기했을 때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으로 만들어 놨다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요건이 완성된 당시의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지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런데 이 사례예요. 19년이었죠. 그죠? 근데 요건이 완성되기 전이죠. 그죠? 완성되기 전이죠? 여기는 완성된 후고 여기는 완성되기 전이죠. 전에 팔았어요. 그런데 1년이 경과를 했어요. 1년 경과했는데 점유를 을이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20년 소유사, 평원, 공연 이렇게 됐다고요. 이렇게 됐어요. 자, 이랬을 때 을이 병에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그 문제예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러겠죠. 그죠? 왜 있겠어요? 채권적 청구권은 요건이 완성된 당시의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아셨죠? 자,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누가 소유권 취득해요?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병이 소유권 취득해요. 얘는요, 소유권 취득 못해요. 완성이 됐지만, 요건은 완성이 됐지만 자기 앞으로 등기를 못하니까 소유권 취득을 못한다고요. 이 사례에서는 어때요? 얘가 소유권 취득 못하죠. 그리고 얘가 어때요? 소유권 취득할 수 있죠? 얘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얘가 소유권. 아셨죠? 이 아래 사례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병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권리 위에서 1년밖에 잠자지를 안 했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취득 못한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병은 어떤 잘못이냐면 자기가 소유권 취득했으면 점유이전도 받았어야죠. 그러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셨죠? 됐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한 가지만 더 보죠. 자, 이제 이렇게 봤더니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그러는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요건이 완성된 당시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이러니까 쉽잖아요. 쉽죠? 자, 이랬을 때 갑은 을에게 무슨 책임을 지느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책임을 지느냐 그거 하나 보는 거예요. 무슨 책임을 지느냐 이거죠. 그죠? 네. 여기다가 다시 똑같이 적어볼게요. 갑이 있고 을이 있었죠? 자, 20년 소유사, 형원, 공연 그랬죠. 그죠? 그죠? 그러면 채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건이 완성된 후에 병에게 팔았죠. 그죠? 병에게 팔았잖아요. 병에게 팔았죠? 자, 그랬을 때 을이 병에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채권적 청구권 행사하지 못한다. 그래서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이 소유권 취득한다. 얘가 설령 시효 취득 완성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을이 이때 갑에게 무슨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그 문제예요.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어떨 것 같아요?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갑이에요. 여러분이 기획부동산한테 속아가지고 저기 강원도 땅 가보지도 않았겠죠. 기획부동산 알죠? 땅 칼질해가지고 이렇게 뭐 몇천만 원씩 판 거 있잖아요. 그죠? 대박 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가보지도 않고 샀어요. 그런데 보통 잘 안 팔리죠. 그죠? 보통 잘 안 팔려요. 안 팔려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속을 썩고 있는데 한 20년 정도 지났는데요. 20년 넘어서 강원도에 있는 부동산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거 사겠다는 사람인데 파실래요? 그랬더니 아이고 다행입니다. 본전이라도 건지면 그러면서 팔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을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나 시효취득인데 왜 팔았어? 손해배상 이러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안 그래도 짜증나 죽겠는데 저리 가 이러겠죠. 즉 모르고 팔았다 그러면 아무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등기 청구권이 들어왔어요. 채권적 청구권. 그러니까 뺏기게 생겼죠. 그죠? 그러니까 시효취득 사실을 알았거나 혹은 알 수 있었으면서 그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 팔았죠? 네. 그때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을 져요? 근데 이제 무슨 책임을 지느냐 그 말이죠. 그죠? 그랬더니 제가 우리나라는 무슨 양대 책임이라고 그랬죠. 양대 책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계약의 세계다 그럼 무슨 책임? 계약 책임, 채무 불이행 책임이 대표라고 그랬죠. 계약의 세계가 아니다 그럼 무슨 책임? 네? 불법행위 책임 그래요. 불법행위 책임. 계약의 세계가 아니다 그럼 불법행위 책임 그랬어요. 불법행위 책임. 교통사고 났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책임 그랬잖아요. 이 사이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책임 뭐 있어요? 담보 책임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담보 책임은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법으로 권리의자 5개, 물건의 하자 2개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이제 무과실 책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근데 아무튼 담보 책임은 아니에요. 이게 담보 책임은 규정이 안 돼 있으니까 법으로 안 정해져 있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뭐예요? 계약의 세계 아니에요. 계약 맺은 적이 없죠. 그럼 무슨 책임? 불법행위 책임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니까요. 아셨죠? 그래서 이때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죠? 그럼 무슨 책임을 진다?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쉽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뭐냐면 오늘 여기까지 보는데 여러분 시효취득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반드시 한 번을 제가 만나는 일이라고 그랬죠. 워낙 많아요. 워낙 많은데 우리나라는 측량해보죠. 그럼 담장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니까요. 거의 뭐 통계적으로 보면 10%가 넘는데요. 부산 같은 데는 30%가 넘는데요. 30%가. 왜냐? 6.25 때 피난 와가지고 막 집 짓고 살아가지고 그래서 불일치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요. 그런데 그랬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문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을이다 그러면 권리 주장할 수 있어야죠. 근데 여러분이 갑이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방어를 잘 해놔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속으로 나 시골에 토지가 하나 있는데 이거 누가 농사 짓고 사는데 이제까지 방치해뒀는데 어떡하지? 막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죠? 그러면 시효취득을 당하지 않으려면 제일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 토지를 사용하는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 맺어버리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 맺으면서 공짜로 돼야 한대요. 임대차는. 공짜가 없다고 그랬죠. 그죠? 공짜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싸게 해주면 되죠. 그리고 임차 거꾸로 읽으면 뭐라고 읽어요? 차임을 받아야 되는데 이건 쌀로 받아도 되거든요. 그죠? 농사 짓는 것으로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1년에 쌀 한 가마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아주 싸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임대차 계약을 딱 맺어놔 버리죠? 제일 확실하죠. 100년이 지나도 뭐예요? 타주점이니까 시효취득 당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해놔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아셨어요? 그러지 않으면 어때요? 나중에 권리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이렇게 알아두세요. 또 어쩌냐면 같은 시골에 마을 사람인데 예전부터 그냥 여긴 줄 알면서도 그냥 시골은 다 친척처럼 지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정리를 안 하고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제가 꼭 살아생전에 꼭 정리해 주시라고 그래요. 상속인들 위해서. 왜냐면 자식들은요 지금처럼 안 친해요. 지금 그 어르신들이나 시골 가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가지고 개똥아 소똥하고 자라가지고 이러지 자식들은 안 친하다니까요. 자식들 이거 100% 법적 분쟁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딱딱 부모님들이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자식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이게 바로 시효취득 문제예요. 아셨죠? 돈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효취득은 내가 반드시 한번 만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셨죠?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알아도 돼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물어볼 수 있고 찾아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봐두시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교재 한번 봐볼래요? 189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89페이지 보면 거기 이제 점유권 나오죠. 네, 그래서 점유의 개념 그래서 점유의 요소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물건에 대한 무슨 말이 나와요? 사실상 지배 이 말이 나오죠. 사실상 지배를 하며 점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양가로 1번 점유 취득을 위하여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볼 필요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물리적 지배 이런 것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간영적 지배 해가지고 선녀와 나무꾼에서 나오는 선녀가 벗어놓은 손은 선녀가 간념적으로 지배한다 그래가지고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자동차 차주인이 간념적으로 지배한다 그랬죠. 근데 동산이잖아요. 동산이니까 이것보다는 뭘 알아두시는 게 좋냐면 여기 봐보세요. 토지 있죠. 토지 있죠. 토지는 누가 점유하느냐 그랬더니 만약에 위에 건물이 있잖아요. 그죠? 건물이 있다 그러죠? 그러면 건물 소유자가 항상 점유자입니다. 건물 소유자가 항상 토지에 대해서 점유를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설령 미국 놀러 갔다 하더라도 항상 건물 소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거기다 침 탓해 붙어놓고 여기 내 땅 하고 탁 이렇게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셨죠? 사실상 지배가 아니라 뭐예요? 대지는 만약에 건물이 있다 그러면 항상 누가 점유한다? 건물 소유자가 그 대지는 점유를 한다. 아셨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도 굉장히 잘 나오고 그러는데 아무튼 오히려 여기서는 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나오죠. 차주인이 간접적으로 지배한다 그랬는데 그것보다는 토지는 건물 소유자가 어때요? 미국에 놀러 가 있더라도 그 사람이 점유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이런 거 볼 필요 없고 큰 2번에 점유의 간념화 나오죠.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나오죠. 이거 나오잖아요. 이제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나오고 양가로 2번에 상속인의 점유 나오죠. 자,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보면 임대인 그랬죠. 그죠? 임대인이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죠. 그런데도 점유를 하고 있다고. 간접 점유예요. 임대인이 건물을 임차인에게 임대를 해준 경우 임차인은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나오죠. 임대인은 임차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간접 점유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간접 점유 용어도 알아두시고 자, 결론을 아셔야 돼요.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있으니까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다 없다? 있다.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그렇게 알아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거래 2번 상속인의 점유 나오죠. 상속인도 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치매에 걸린 갑이 금괴를 빌라 붙박이 장속에 숨겨놓고 자식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상태에서 사망했죠. 자식들은 금괴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죠. 그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식이 소유권하고 점유권을 상속했다 그러는 거예요. 언제? 사망시 그래요. 따라서 가구업자 을이 가구공사하다가 금괴를 발견하여 가져갔다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훔쳐간 것이죠. 절도죄 그러죠. 그죠? 따라서 그 아래에 금괴의 존재를 알든 모르든 상속인이 점유권도 상속한 거예요.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가구업자는 금괴 절도를 한 것이다. 넘기세요. 점유의 추정력 나오죠. 그죠? 추정력 나오는데 자주점유 추정 나오죠. 그죠? 일단 점유를 하고 있으면 소유사로 추정한 것으로 뭐예요? 아니 소유사, 점유, 평온, 공연, 선의까지 추정된다. 그러죠. 소유사가 있는 점유를 뭐라고 그래요? 자주점유 그러는 거예요. 자주점유. 자주점유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사례로 접근하는 라이브 민법 그래서 1번 점유자는요. 선의, 소유사,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랬죠. 뭔만 추정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무과실만 그랬죠. 점유자에게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2번 보면 갑소유 땅을 70년부터 을에게 같은 마을 주민 을에게 계약서 없이 임대료 없이 농사 지으려고 빌려줬다고 그랬죠. 을은 그 땅을 현재까지 점유해 오면서 농사 짓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일단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예요? 임대차니까 어때요? 임대차니까 소유사가 없죠. 소유사가 없으니까 타주점이고 그러니까 시효취득 못하겠죠. 하나님이 볼 때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3번 입증 책임의 문제 나오죠. 그죠? 기억본 보면 점유자는 어때요? 을은 소유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임대차라는 것을 뭐 판사가 볼 때는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일단 자주점유로 추정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점유자는 소유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를 입증할 책임이 없죠. 즉 점유자 을은 어때요? 가만히 있어도 자주점유로 추정되잖아요. 그러니까 니은번 상대방 누구? 갑이 을의 점유자 을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임을 입증해야 된다고. 어떻게? 임대차 계약서 같은 것을 제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임대차 계약서가 없으면 뭐예요? 임대차라는 뭐 녹취한 거 있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제일 확실히 해주는 것은 뭐예요? 확실히 해놓은 거. 임대차 계약서를 써놓는 게 제일 확실하다고요. 따라서 땅주인 갑이 을의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니라는 증거, 땅을 빌려주었다는 자료를 증거로 제시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2번 권리적법 추정은 지금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동산에서만 인정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지 않아요. 나중에 등기 강의 드릴 때 제가 비교해서 설명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박스 3번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그래서 취득시효와 연관됨 그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자주점유 그럼 뭐예요? 소유하려는 의사로 하는 점유 그랬죠. 그래서 토지를 매수한 자의 점유, 매수인의 점유가 뭐예요? 자주점유의 대표적인 애인데 갑소유 임야를 을이 매매로 매수했으나 그죠? 등기하지 않았죠. 농사를 짓고 있죠. 그리고 20년간 점유하는 경우 매수인 을의 점유 취득의 원인은 뭐예요? 매매죠. 그리고 매수인의 점유는 무슨 점유라고요? 자주점유란 말이에요. 소유하려는 의사로서 점유한 것이다. 이때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한 자의 점유를 뭐라고 그래요? 자주점유 그러는데 여기는 그 말이 안 나옵니다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주점유, 타주점유 구별 기준이 되는 것은 뭐라고요? 객관설이라고요. 그러니까 나 혼자 아무리 마음속으로 나는 임차인이지만 그죠? 소유하려고 빌려서 해봤자 소용없다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임차인은 뭐예요? 당연히 빌리려고 빌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가지려고 빌린 사람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매수인은 뭐예요? 당연히 가지려고 샀죠. 그죠? 빌리려고 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는 거예요. 2번 타주점유, 소유사 없이 하는 점유 그랬죠? 대표적으로 토지 임차인의 점유 그랬어요.
갑소유 임야를 을이 80년부터 소액의 임대료를 내고 임차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 경우 을이 점유 취득의 원인은 임대차고 이는 토지를 소유하려는 의사 없이 나중에 돌려주겠다는 것이니 무슨 점유? 타주 점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오른쪽 3번 무단점유 나오죠. 그죠? 무단점유 뭐라고요? 남의 부동산임을 알면서 무단점유한 거. 이게 법리상 뭐라고요? 도둑놈이니까 가지려고 훔쳤잖아요. 자주점유해야 되는데 우리 판례는 뭘로 바꿔버렸다? 타주점유로 바꿔가지고 시효취득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남의 땅을 권한 없이 그렇죠? 무단으로 침범하여 20년간 점유해오죠. 종래는 자주점유로 봤으나 지금은 타주점유로 보아서 취득시효를 부정한다고요. 아셨죠? 자, 이렇게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박스 4번에 점유보호 청구권 나오죠? 자, 점유보호 청구권이 뭐예요?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말을 한다 그랬죠. 이것을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204조 나오죠. 그죠? 204조 점유해수 나오는데 거기 보면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때 물건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이것은 뭘 말을 한 거냐면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말을 한 거죠. 반환 청구권. 반환 청구권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방해 제거 청구권도 있고 방해 예방 청구권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반환 청구권을 조금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제 누구에게 할 수 있느냐 해가고 뭐라고 나온 거예요. 이런 거 지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은 뭔만 아시냐면 지금 여기에서는 반환 청구권만 나와 있지만 방해 제거 청구권도 있고 방해 예방 청구권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더 깊이 안 들어가니까 그 아래 사례로 접근하는 라이브 민법 있죠? 이것은 지금 안 보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 군데에 퍼져 있는 물권적 청구권 한번 모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제가 강의를 1월 달에 드릴 거라고 그랬죠? 그때 봤을 때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런 것은 깊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골목길이니까. 아셨죠? 아쉬워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하고 넘어가세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뭐 나와요? 소유권 나오죠. 그죠? 소유권 개념 나오는데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처분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맨날 소유권이라는 것은 그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그랬죠. 그죠? 자, 그런데 거기 2번 한번 보세요. 소유권의 객체는 현존하는 물건이어야 된다 그랬죠.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라고 그랬잖아요. 물건 그러면 동산, 부동산 있었죠. 그리고 우리는 동산 관심 없고 부동산 그러면 저번 주에 토지 및 그 정착물 그런 식으로 해서 봤었죠. 그죠? 그리고 뭐 분양권 같은 권리는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그랬네요. 자, 토지 소유권의 범위 그러죠. 무한정이 아니라 뭐예요?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그러죠. 그리고 나서 지상 지하에 미친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봐보세요. 자, 내가 일필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소유권의 범위는 이 지표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뭐예요? 지상도 지하도 여기도 내 소유권의 범위가 미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어쩌냐면 한전 있죠. 한전에서 송전탑 세우잖아요. 송전탑 세우는데 내 토지 위로 어때요? 이렇게 전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그러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나한테 땅을 빌리는 계약을 따로 맺어야 됩니다. 구분지상권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셨죠? 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지표면만이 아니라 지하에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흙, 돌 누구 거예요? 흙, 돌 다 소유자 거예요. 흙, 돌, 물 다 소유자 거라고요. 아셨죠? 다만 광물만은 내 게 아니에요. 광물은 누구 거냐면 국가 거예요. 국가 거. 그러니까 이 광물을 채굴하려고 그러면 내 소유 토지라도 내가 광업권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런데 무한정은 아니라고요. 무한정은. 왜 그러냐면 지구는 둥글죠. 자, 우리나라 뚫고 들어가면 어디 나온 줄 아세요? 아르헨티나 나옵니다. 네, 지구가 둥그니까 우리나라 뚫고 그대로 들어가면 정반대가 아르헨티나 나온대요.
거기도 내 땅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제한이 아니에요. 무제한이 아니라 뭐예요?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에서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아르헨티나 내 땅 아니고 위로 어때요? 비행기 지나가는데 내 땅 위로 지나가? 통행료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자, 그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소유권은 영원하고 기간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소유권이 뭐 시효로 소멸한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 물권의 분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보면 알죠. 다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사용수익 처분권. 그죠? 소유권이라고 그랬고, 용익물권 뭐예요? 사용권. 담보물권은 처분권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민관계 나오죠. 그죠? 상민관계 우선 건너뛰세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나면 뭐가 나오냐면 193페이지에 박스 3번 소유권의 취득 원인 그래서 뭐가 나와요? 부동산 취득시효가 나오죠. 그죠? 취득시효인데 지금 교재에 나온 것은 뭔만 나와 있냐면 점유취득시효만 나와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만. 등기부 취득시효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책을 쓰신 선생님께서 이것만 우선 맛배기로 봐라. 이제 그런 의도로 이것만 소개한 것 같은데 제가 강의 드릴 때는 시효취득은 항상 요건을 뭘로 봐야 돼요? 삼각형으로 보시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다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점유취득시효만 나와 있는데 우리 법조문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몇 년? 20년. 그 다음에 소유사, 평원, 공연 그랬죠.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뭐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법에가 규정이 있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시효취득은 봐보세요. 법률 규정이지만 예외적으로 뭐라고요? 등기했을 때 그러죠. 그러니까 이 등기 청구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채권적 청구권이 된다. 알아두시는 거예요. 아셨죠? 시험에는 뭐 너무너무 잘 나오겠죠. 왜? 예외니까. 근데 지금은 시험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저렇게 구도로 짜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보죠. 사례로 접근하는 라이브 민법 그래가지고 1번 갑소유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과수원 땅을 55년부터 을이 현재까지 농사짓고 점유해 오는 경우 이 땅을 을이 취득시효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느냐. 등기는 갑이 이름으로 돼 있죠. 근데 을이 어때요? 55년부터잖아. 55년부터 어떤 요건 갖춰야 돼요? 20년. 소유사, 평원, 공연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자, 2번. 을이 땅을 취득시효하려면 스스로 자주 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합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앞서 봤지만 점유자는 자주 점유로 추정된다고 그랬죠. 스스로 입증할 책임이 없는 거죠. 오히려 자주 점유가 아니라 타주 점유라는 사실을 소유자 갑이 입증해야 하고 이를 소유자 갑이 입증하지 못하면 자주 점유로 추정되니까 을이 시효취득해버리는 거죠. 3번 을이 이 땅에 건물을 짓고 살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 갑은 을에게 건물 철거와 땅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원래는 할 수 있어야죠. 그죠? 원래는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물청 행사에서. 그죠? 철거 청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 그랬죠? 시효 완성이 돼버렸죠. 된 땅이다 그러면 내 땅 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땅 소유자가 등기해서 을이 돼버릴 수 있죠. 따라서 오히려 을이 갑에게 뭐예요? 을이 갑에게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어때요?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법리가. 자, 그렇게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면 부합이라는 게 나오죠. 부합은 제가 저번 주에 독립된 부동산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토지가 있고 건물은 토지와 별개 부동산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임목 등기한 임목이 있었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명인 방법을 갖춘 명인 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수목하고 수목의 집단이 있다. 그죠? 농작물이 있었죠. 그러면 이것들은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지 건물이 토지에 부합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셨죠? 또 어쩌냐면 만약에 갑 소유 토지인데 을이 나무 한 그루 이렇게 심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이건 독립된 부동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쩌냐면 소유권 인정할 수 없어요. 이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무는
토지의 부합이 돼버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다만 명인방법을 갖췄어요. 소유자 을이라고 명인방법 갖췄어요. 그때는 토지, 갑, 나무, 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뭐라고 그래요? 나무는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농작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명인방법 갖추지 않아도 항상 경작자 소유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라고요. 그 내용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부합 보면 부동산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이 나무 한 그루 이게 명인방법 안 거쳤다. 그럼 부합해버려요. 이 나무는 동산이고 토지는 부동산이에요. 그럼 항상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예. 자,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거 이랬죠. 뭐 명인방법을 갖추거나 그러면 그러하지 않는다 그랬죠. 사례로 접근하는 라이브 민법 그래서 1번 임차인이 욕실에 낡은 타일 교체 공사를 했잖아요. 타일 뜯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부합돼 버려요. 그래서 타일은 건물 소유자 소유다 그랬죠, 그죠? 다만 그거에 대해서 필요비 같은 거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2번 임차인이 건물에 에어컨을 설치했죠. 이건 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합되지 않으니까 임차인 소유다 그랬죠. 2번 갑 소유하는 땅에 을이 무단으로 사과나무를 심었죠. 몇 년 뒤 사과가 주렁주렁 열린 경우 사과나무는 누구 소유인가 그랬더니 사과나무는 어때요? 토지 부합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기소간다 그랬죠.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부동산에 대해 부합 안 돼요. 자, 그러면 3번 나무 땅에 무단으로 신축한 건물. 건물도 토지하고 별개의 부동산이죠. 부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은 토지 구성물이 아니라 토지와 별개의 소유권으로서 신축자 소유다 그랬죠. 다만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아셨죠? 자, 그렇게 봅니다. 네. 자, 넘겨보세요. 무주물 선점 나오는데 이런 거 뭐 볼 필요 없고요. 다만 양가를 2번에 보면 무주 부동산이 있죠. 주인이 없는 부동산 누구 거예요? 국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유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박스 4번에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나오죠. 이것도 저번 주에 봤잖아요. 종류가 몇 개 있어요? 3개. 뭐 있어요? 소유물 반환 청구. 그 다음에 214조 보면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 그 다음에 소유물 방해 예방 청구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이런 것을 제한물권에 준용한다 그랬죠?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지금 건너뛰고 온 것이 192페이지 박스 2번 상린관계하고요. 194페이지 박스 5번 공동소유 있죠? 네, 이건 남았어요. 자, 이것은 10분 쉬었다가 강의 드릴게요. 10분 쉬세요.